왕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참한 짧음을 맞았다? 봤을 수 있나요? 한 나라의 왕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끔찍한 비극이 조선이라는 찬란한 왕조 한가운데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연유로, 무엇이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세자를 그런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단순히 한 인물의 광기 어린 비행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깊고 거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슬픈 비화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의 서막을 파헤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조선 영조 11년, 그러니까 1735년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후사를 기다리던 영조에게 마침내 귀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이선입니다. 어린 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총명한 기질과 뛰어난 학문적 재능으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조정 신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경연에서 신하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치며 모두를 감탄시켰던 일화는 그의 영특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영조 또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자 이처럼 영민한 세자를 보며 더할 나위 없는 뿌듯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 이면에는 엄격한 군주로서의 냉철한 시선이 늘 함께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곤 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군주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바람은 어린 세자에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화려한 궁궐의 정각들 사이에서 어린 세자의 공부방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홀로 고뇌하는 그의 뒷모습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 또한 비례하여 커져갔고 어전 회의에서 마주 앉은 영조와 세자의 시선은 자주 엇갈리며 그들 사이에는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죠. 이처럼 뒤틀려버린 부자관계는 조정의 당쟁 세력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세자의 거처에서는 기이한 물건들이 발견되곤 했고 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습니다. 궁궐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는 세자를 향한 신하들과 궁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외로운 세자의 모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죠. 그렇게 조선의 왕세자는 파국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조금씩,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주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세자의 정신은 마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총명했던 어린 시절의 빛은 점차 어둠에 잠식되어 갔고 궁궐 안에서는 그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밤마다 홀로 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멀쩡한 옷을 찢고 기이한 복장을 하는 등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해요. 때로는 궁녀나 내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며 궁궐 전체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영조는 사랑하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한때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이라 굳게 믿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그 복잡한 원인을 쉬이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다그쳤고 세자는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오히려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영조의 기대는 좌절로, 그리고 그 좌절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영조는 경로를 참지 못하고 세자를 향해 칼을 던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칼이 세자를 직접 해치지는 않았지만 그 섬뜩한 금속성이 세자의 발치에 박히던 순간의 공포와 절망감은 세자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아버지의 광기 어린 분노는 아들을 더욱 고립시켰고
세자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궁궐의 신하들과 궁인들은 세자의 이상 행동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정치적 연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이는 세자를 동정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에게서 등을 돌렸죠. 궁궐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자의 기행은 날마다 심해졌고 급기야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벌어지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영조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한쪽으로는 혈육인 아들을 살리고 싶은 뜨거운 부성애가, 다른 한쪽으로는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책임져야 하는 엄중한 사명이 걷잡을 수 없이 충돌했겠죠. 그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 영조는 결국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762년 윤 5월, 영조는 세자를 폐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비극적인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세자는 차마 그 명을 따르지 못했고 아버지의 비정하고도 단호한 명령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에 영조는 더욱 극단적이고 잔혹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궁궐 안팎은 엄청난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한나라의 왕세자를,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뒤주에 가두다니요. 이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신하들조차 그 명령의 무게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는 결국 아버지의 비통한 명에 따라 뒤주 안으로 처참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모인 수많은 신하와 궁인들의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비통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을 테고, 어떤 이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그 비극적인 순간을 지켜봐야 했겠죠. 뒤주가 닫히는 순간 모든 소리는 먹먹해지고 오직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그 자리를 지배했습니다. 뒤주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조선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암담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뒤주 안에서 세자는 갇힌 채 끔찍한 고통 속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